담대한 투자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다룰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지난주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도 달러 환율이 상승하다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안정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공교롭게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은행 상품전략부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환율이요. 레벨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속도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2008년하고 비교할 만큼 가파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동발 리스크로 다시 한번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 1,400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열어둬야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원달러 환율 고점이 한 1,450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달러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 뒤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주변의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들 나라의 환율도 불안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도 있겠고 지난 고점인 1,450원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전까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5일이죠. 한국과 미국의 1분기 GDP, 즉 매크로 단에서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달러 환율을 1,300원 이상으로 열어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도 성적표는 좀 좋게 나올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과 미국의 1, 4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한국이 전기 대비 0.6%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로 2.2% 전후로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세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그 예상되는 미국의 연간 성장률이 1% 초반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 중반대로 굉장히 큰 폭, 1%포인트 넘게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빼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본과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가 채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경기 기초 체력의 차이가 이제 환율로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강고한 경기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달러화 강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앞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지는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IMF가 미국은 올해 2.7%, 한국은 여전히 2.1%니까 원화가 약할 것도 같은데 지난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쨌든 틀어막고 막 있단 말입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이런 성장률 차가 계속 확대될 텐데 원화는 약해질 거고 그러면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틀어막을 거고 이런 레파토리가 올해 하반기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딱히 그거를 막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달러 환율 상승 내지는 달러 강세를 조금 이제 잠잠하게 할 이슈를 꼽자면 미국이 조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거나 일본에서 뭐 시장 개입, 실물 시장 개입이겠죠. 하거나 아니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어느 하나 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 금융시장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해도 원달러 환율 상승은 높은 환율 수준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어지리라 예상이 되고 또 하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 않지만 6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 거고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두 후보,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타날 미국의 정책 방향,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역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아차 싶었던 게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다면 여전히 공통의 적은 중국이니까 미중 무역 발도 갈등되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26일입니다. 미국의 3월 달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 나오는데 시장은 대부분 좀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CE 지수가 우리 외환시장, 우리 주식시장 좀 출렁이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번 PC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로 보면 근원 PC 물가라고 하죠.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물가가 1월 달에 2.4였었고 2월 달에 2.5였었고 이제 3월 달에 2.6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물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PCE 물가는 이미 발표됐던 그거를 다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FMC가 있단 말이죠. FMC가 있어서 지금 예상대로 PCE 물가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3월까지는 그 연준의 기본 입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횟수는 3번이다라는 다소 시장의 친화적인 이제 언급을 했다면 이번 FOMC 결과는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뭐 전망이 대두되고 있지만 9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PCE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성향 자체는 저희가 3월까지 봤던 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2, 4분기 환율이나 금융시장에 조금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CPI가 이미 방향성을 가리켰기 때문에 물론 연준은 PC를 봅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있을 FOMC는 매파적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글로벌 증시의 이런 조정은 다 매도 먼저 맞는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군요. 자, 다시 한번 국내로 좀 돌려볼까요? 밸류업.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개편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거죠? 일단 올해 1, 4분기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그때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이 빠졌고 아마 이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구체적인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거예요. 일단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확대라든지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이게 얼마나 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조금 분리과세,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정책 여부에 관심을 갖고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주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쟁점이긴 한데, 자, 이게 현실화 가능할까요?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일단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이긴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핵심은 재원 마련이거든요. 이게 법인세 감면 그리고 뭐 분리과세 다 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미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끝난 총선에서 이제 야당 우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의회 협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지속하겠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이것이 증시의 모멘텀이 할 만큼 강하게 재원 공표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초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조금 정부가 의지대로 이 관철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밸류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재원 마련이 약간 오리무중이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오늘 정치대응 차치하고 영수회담도 있지만 이 초당적인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중동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좀 올려볼까요? 이 중동 위기요, 불거졌다 아니면 좀 주춤해졌다. 글쎄 오늘 이 시점으로 보면 지난주보다는 파급력은 약간 약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중동 지역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동 지역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 뭐 확전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라는 분석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 주말 그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긍정적인데 지정학적 이슈가 가진 휘발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리고 이 지역의 긴장 완화가 충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불거질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앞으로 국제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텐데 저희 내부적인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하지 않아도 국제유가가 현재 수준만 머물러도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하반기 뭐 통화정책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금리라든지 모든 것의 그 분석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앞으로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유가 수준에도 분명 우리 물가에는 좀 부담적인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 또 한 15분 전이었을까요? 중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거기도 어쨌든 물가의 압력이 조금은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니면 또 지난해부터 이 포트폴리오에요. 금을 가진 자와 금을 가지지 않은 자가 완전히 온도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산프 전략 전반적으로 짜고 계시니까 원래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들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달러도 강하고 금도 강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 달러가 강하면 금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와 금 강세가 동시에 동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 상승은 달러와는 좀 무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구조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조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달러화를 조금 무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신흥국에 대해서 금융제재 수단으로 달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준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신흥국들은 미 국채를 비롯한 달러로 채워놨는데 이제 그거를 회피하려고 이제 그 달러 자산을 좀 축소하고 그 대신에 이제 금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미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의 금 매입 확대가 일시에 그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거다. 이 부분은 달러 가치와는 무관하게 금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거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미래를 불안하다고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고 조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의 하나로 금을 조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금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아닌가 하고 이거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 모시고서 오늘 한 해 동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달러도 강하지만 금도 상당 부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은행 상품전략부 박형중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